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버튜버 기업인 호로라이브에서 일본인 리스너들이 왜 한국인은 죄다 노래를 못하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조누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면, 야 조누야, 여기서 호로라이브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버튜버 방송 보는 애들은 키즈나 아이랑 호로라이브 다 안다, 내 동년배들은 다 안다 막 이러거든.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스텔라이브 팬덤이 조누 방송을 챙겨보는데 호로라이브가 뭔데 욕할 뻔했네. 이 오타쿠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호로라이브를 모른다고? 내가 유튜브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애들이 호로라이브 모를 때는 호로라이브를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대신해준다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숫자 10이랑 덕을 같이 쓰잖아? 그러면 이게 노딱이 붙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자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설명했는데 요즘에는 다 알겠지 싶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전히 치지직이나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버튜버를 모르는 사람들은 호로라이브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나오는 이야기야. 홀로라이브인데 왜 호로라이브라고 하냐 막 이러는 거야. 본토 발음이잖아. 일본 애들은 받침을 발음을 못해요. 너네들 유니 방송 보면서 왜 그러냐? 나는 일본어 전공자잖아. 나 일본어 잘하니까 본토 발음으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일본은 혐한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슬픈 역사적 사실 중에는 이제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 이러면서 민중의 분노가 일본 정부한테 향하려고 하는 거를 일본 내의 소수 하층민이었던 조선인들한테 돌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일본 사회 전반에 이런 식으로 혐한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오타쿠 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버튜버 업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한류 문화 때문에 많이 옅어졌어요. 왜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성장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혐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한국 여행 진짜 자주 가잖아.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보고 일본의 틀딱들이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데 한국 가면 여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막 성폭행 당하고 성희롱 당하고 막 처맞고 이러는데 위험한 줄 모르고 저 걸 땡땡들 막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이제 마케이누, 도테스 시남들 사이에서 혐한 성향이 짙게 남아있다. 한국의 일배충인데 그 일배충들이 사회 전반에 넓게 그리고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타쿠 업계에서도 만화, 소설 작가들 중에서 혐한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미, 반중, 혐한 이런 거 하더라도 일본인 오타쿠들이 굉장히 이거를 통쾌하다고 지지를 해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국뽕 채널 미국이 놀라고 이런 거 있잖아. 미국과 일본, 중국이 놀라고 어느 나라가 굴복했다, 그런 한국의 대단한 점 뭐 이런 거, 그거랑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혐한 일봉들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낮추면 일본이 위대해지고 일본이 대단하다, 한국은 저렇게 민도가 낮지만은 일본은 다르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요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다, 우리가 더 낫다 요렇게 말하는 애들이라서 오타쿠 업계 작가들이 요런 식으로 한국을 비하하더라도 오타쿠들은 이거를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다 이거죠. 그런데 혐한들 대부분이 중국도 싫어합니다. 자국 우월주의라고 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한국 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 욕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욕했다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출판사나 뭐 이런데 엄청난 위약금 물고 이랬던 작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콩알 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중국인들은 그런 거 용서 절대 안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퇴출시켜버리기 때문에 기업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안 통해요. 그리고 이 혐한들이 호로라이브도 공격을 했었다 이거죠. 과거 호로라이브 EN에서 한국인이 2명이나 데뷔를 했습니다. 이나랑 크로니가 한국인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도태 스시남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도태된 애들이라서 영어를 이해할 지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EN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니코동이나 보지
EN 방송은 안 본다 이겁니다. 게다가 EN에서 데뷔한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 대상으로 일본어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 시청자들한테 영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혐한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비껴갈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게다가 크로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는 한국인 아니다, 나는 캐나다인이다 이러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일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정말로 사랑하고 저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일본 코인 오지게 타가지고 일본인들이 크로니면 인정이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웃긴 거는 크로니는 혼혈이라고 해야 될까, 키가 굉장히 옅어요. 게다가 크로니가 재밌는 게 뭐냐면 디아블로 방송할 때도 다른 애들은 그냥 외국인 하듯이 게임하는데 크로니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위키 찾아가지고 나무 위키 스킬 트리 보고 따라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발매 타이틀이 다른데도 크로니는 한국 거 보고 타이틀을 정했다 보니까 한국에서 발매한 게임 타이틀 그대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신상 털렸을 때도 네이버 카페에 썼던 옛날에 한국인들이랑 인터넷 같이 할 때 썼던 글들도 많이 발굴되고 재밌었죠. 근데 이래놓고 일본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한국어 하면서 자기는 외할머니가 일본 분이셨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크론이랑 이나는 사실상 혐한들의 공격을 크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로라이브 데바이스에서 리그로스라는 그룹 소속으로 데뷔한 연주가 문제였다 이거죠. 연주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 한국인 버튜버가 혐한들의 공격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일단 연주가 방송 실수를 해가지고 한국인인 게 들켜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거든. 한국어는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했지만은 저는 한국인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야. 버튜버에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결국에는 실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인 게 들통이 나니까 혐한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혐한들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호로라이브는 일본 기업인데 일본에서 장사하는 건데 왜 한국인을 뽑냐, 일본인들 중에서 인재가 그렇게 없냐, 왜 굳이 남의 나라 사람을 고용을 하냐,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민도가 안 좋은 나라인데 이런 애를 고용했다가 난리 나면 문제 생기면 어쩔 거냐 이러면서 막 태클을 건단 말이야. 근데 이때 연주 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연주 팬덤에서 연주가 한국인인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처녀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일본은 여고생의 절반 이상이 비처녀다, 근데 한국은 20살 되기 전에 처녀 비율이 80%가 넘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처녀를 배척해야 되냐, 한국인이라도 괜찮고 오히려 더 좋다 이러면서 이상한 주장,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논리로 오타쿠들을 개압살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까지 가지고 왔어. 통계 자료까지 갖고 와가지고 한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다, 처녀의 나라, 유니콘의 나라가 바로 옆 나라였다 이러면서 나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번 위기를 넘겼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주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인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한들이 이 방송 내용을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주가 라이브를 했는데 연주 노래하는 거 보고 한국인은 왜 죄다 노래를 못하냐 이러면서 크론이랑 이나까지 묶어가지고 개같이 까고 있다 이거죠. 야, 근데 진짜 이런 말 듣고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국인 라인업이 악의가 느껴지긴 해요. 그쵸? 한국인을 3명 뽑았는데 어떻게 3명 다 음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게다가 어이없는 건 뭐냐면, 호로라이브가 자꾸 연주는 노래에 우타히메라고 해요. 노래 공주님,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한테 붙는 칭호가 우타히메거든. 연주는 노래에 음악의 타마고다, 음악의 계란이다, 우타히메다, 리그로스에서 노래 담당이고 리그로스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 이러고 있다니까. 일부러 이러나? 조리돌림인가? 교토식 화법이야? 아니, 그냥 혐한들이 억지로 논란을 만들고 억지로 얘네들 얘 공격해보려고 이러는 건가 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 3명이 죄다 노래를 못 부르는다는 게. 그쵸? 오해입니다. 그쵸?
한국인들은 노래를 매우 잘하는 편이에요. BTS 글로벌로 먹혔잖아. 그리고 일본인이랑 비교해서 한국인이 노래 잘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음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 집어삼켜 버려가지고 굉장히 개판이 났어요. 게다가 아이돌이 음반 시장을 점령을 해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도 잘 팔리고 돈을 제일 잘 버니까 사실상 일본 음반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수들의 노래 실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일본은 아이돌과 가수가 별개입니다. 아이돌이라면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그래도 응원할게.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응원할게. 우리가 사랑으로 너를 응원하면 너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더 잘 부를 거야. 요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일본의 아이돌이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은 좀 다릅니다. 한국 아이돌은 아이돌 또 가수기 때문에 노래 못하면 개같이 까여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연습생으로서 기본기를 잘 다지고 나서 데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일반적이에요. 6년 8년 연습생 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쵸? 실제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한국인들 보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요런 애들이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인 노래 실력이랑 퍼포먼스 보여줘가지고 일본 시장, 일본 음반 시장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한국 가수들은 노래 잘하는데 일본 애들은 못한다 요런 이미지를 일본인들조차도 갖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호로라이브에서 데뷔한 애들만 유독 노래를 못하는 음치들이다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노래도 못하는데 왜 일본 기업인 호로라이브에서 뽑아가지고 애국을 안하고 외국인 노동자 좋은 일만 시켜주냐, 걔네들 민도가 얼마나 낮은데, 이런 식으로 혐한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칸나가 등장한다면 한국인 버튜버는 노래를 못한다는 편견을 개박살을 낼 수 있다고. 우리 칸나가 리그로스를 깠어야 됐는데 진짜. 실제로 칸나 정도면 호로라이브 JP 정도는 진짜 개바릅니다. EN이랑 아이디 포함하면 진짜 칸나보다 잘 부른다고 진짜로 말할 수 있는 애는 딱 2명 정도 있어요. 로즈 아줌마랑 인도네시아의 무나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진짜로 뭐 칸나보다 잘 부르는 게 맞아. 근데 얘네 둘 아닌 이상은 칸나가 진짜 다 개바릅니다. 게다가 무나랑 로즈랑은 조금 장르가 틀려서 비빌만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쟁력 있는데 홀로 들어가야겠지? 그쵸? 대충 12월 2일 은퇴하고 한 6개월 푹 쉬다가 가끔씩 헤비로서 커버 영상 몇 개 올리다가 그 다음에 호로라이브 오디션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